예, 반갑습니다. 금속을 사랑하는 수강생 여러분, 성효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단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조의 이제 종류에 이제는 그 자유단조, 그다음 형단조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자유단조 중에서도 해머를 사용하는 경우, forging hammers, press and dice 보겠습니다. 해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또 operate by applying impact loading, 그래서 어떤 이 충격 하중이 주는 게 중요한 거고요. This is also called as a drop hammer라고도 하고, 그다음 owing to the means of delivering impact energy, 충격 에너지를 전달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when the upper die strikes the workpiece, the impact energy applied causes the part to take the form of the die cavity. 그래서 이게 눌러주게 되면은 이게 그만큼 틀만큼 이제 변형되는 것이고요. Sometimes several blows of the hammer are required to achieve the desired change in shape. 그래서 어떤 이 형태를 우리가 만족하기 위해서 처음에 한 번만 그냥 해머를 하는 게 아니라 몇 번씩 더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Drop hammers are classified as gravity drop hammers, power drop hammers. gravity는 이제 중력이죠. 그다음 power drop hammer는 어떤 이 기압이라던가 아니면 유압 같은 걸 활용하는 것이죠. 중력은 당연히 어떤 위에서 이제 떨어뜨리는 것이 되겠고, 여기서 이제 힘이라고 하는 건 뭐랑 관련이 있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하이트, 높이라던가 아니면은 웨이트, 무게랑 관련이 있겠죠. 그 다음에 파워 드랍,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기압이나 공기압이나 유압 같은 걸 활용하는 게 파워 드랍 해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툭 떨어뜨려 가지고 충격에 의해서 바꾸는 거고, 이런 거 많이 쓰고 있죠. 실제로 두산중공업이나 이런 데서도 쿵쿵쿵쿵 해서 이 해머를 떨어뜨려 가지고 단조를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견학을 가시게 되면 또 볼 수도 있습니다. 프레시스, 이건 형단조죠. 이건 이제 앞에서 나왔던 해머를 사용하는 것과 가장 큰 차이는, 그래서 이 forging like gradually, 이게 천천히 점진적으로 꾹 눌러준다는 게 차이가 있게 되어 있고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mechanical presses, 그래서 이 기계적인 방법으로 어떤 모터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hydraulic presses, 이거는 유압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유압을 활용해 가지고 피스톤 같은 걸로 해 가지고 이 램을 이제 움직여 주는 거. screw press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 나사 같은 거가 있죠. 그래서 스크루를 이렇게 돌려 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과정들이 되겠고, 어쨌든 이 형단조에서 중요한 것들은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웹, 그 다음 이 부분은 필렛, 그 다음 이 튀어나온 립,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 부분, 플래시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을 우리 거터라고 하고, 그 다음에 플래시가 나오는 길을 랜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앵글 자체가 내부의 드래프트 앵글, 그 다음에 외부의 드래프트 앵글, 이런 앵글이 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거 사이에 들어가는 라인, 파팅 라인, 그래서 우리가 꼭 누르게 되면은 그 사이에 어떤 라인이 생기겠죠. 위는 upper die, lower die.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잘라가지고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걸 갖고 가서 복사를 해두면은, 이건 복사해두고, 그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팅 라인이 아까 우리가 봤었던 이제 복사한 걸 붙여놔야겠지. 이제 붙여넣기를 하면은 여기서 이제 이동을 시키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파팅 라인이 아까 여기 우리가 말했던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파팅 라인이 되겠고요. 이 파팅 라인 같은 경우 divide upper die, 위쪽의 다이와 그 다음 lower die가 구분되고,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면은 it is the plane where the two dies helps meet. 그래서 두 개의 다이가 만나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The selection of parting line affects grain flow in the part. 그래서 이 parting line 자체가 나중에 이제 grain flow, 메탈 플로우 같은 겁니다. 그거에 영향을 주는 거고, required load, 어떤 힘이 필요로 하고, and flash formation. 여기에서 이 플래시, 이 부분, 남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지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볼 건 draft죠. draft. It is the amount of taper given the size of part required to remove it from the die. 자, 왜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 보면 이게
이 각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각도가 이런 식으로. 각도가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만들 때 약간 이런 식으로 이 되어 있으면은 이거를 이제 나중에 꺼낼 수가 있잖아요. 꺼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각도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각도가 오히려 이렇게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럼 이거는 이제 퍼즐처럼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꺼낼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런 드래프트 라인 같은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앵글, 드래프트 앵글이 중요하다. 드래프트 앵글. 그래서 it is meant for easy removal. 이거를 잘 제거를 해야 되겠죠. 빼야 되니까 최종적으로. part after operation is completed. 맨 마지막에 빼야 되니까. 그래서 알루미늄,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3도 정도, 그 다음에 스틸은 한 5도에서 7도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볼 것은 이제 이 위쪽으로 옮겨서 여기에서 이제 web and ribs, 웹과 립을 보겠습니다. 웹과 립은 뭐냐면 they are thin portion. 여기서 굉장히 얇은 부분이라는 거죠. 단조했을 때 there is parallel and perpendicular to the parting line. 그래서 여기서 이 parting line과 parallel한 거는 웹, 그다음 perpendicular 한 거는 rib. 그래서 수평한 거는 웹, 수직한 거는 rib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More difficulty is witnessed in forming the part as they become thinner. 그래서 얇은 부분은 단조하면 사실 이게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얇은 부분들을 좀 잘 제어하기 위해서 여기서 웹과 립에 대해서도 좀 같이 잘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fillet and corner ready. Small ready limits the metal flow and increase stress on die surface during forging.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필렛 부분과 이 각도가 있겠죠. 필렛에 이런 필렛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서 이 코너에 어떤 이 반경, 그러면 여기 원이 하나 있다고 하면은 그 곡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필러에서의, 그다음 필렛에서의, 그 다음에 코너 부분에서도 이 부분이라면 이 레디어스가 얼마만큼 되냐. 레디어스가 크다면은 더 훨씬 더 이 원이 큰 거니까 더 부드러운 형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제 스몰 레디어스라는 거는 뭐냐면은 굉장히 이 코너가 굉장히 샤프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자면은 코너가 이렇게 있어요. 이 형태가 이렇게 생긴 것이랑 그다음에 이렇게 생긴 것이랑 이거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 왼쪽에 쪼빗하게 생긴 거는 실제 이 정도의 원, 그 레디어스로 따지면은 R 값이 이 정도 되는 요 렌즈가 되겠죠.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실제는 엄청 크겠죠. 이 원이 이만한 거니까 중심이 거의 여기 있는 R 값은 거의 이 정도 되니까 우리 곡률이라고 하는 거는 레디어스로 이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너무 작은 거는 좀 안 좋겠죠. 그래서 작으면은 메탈 플로우가 제한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증가한다. 그런 것들을 그래서 설계할 때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플래시, 남는 부분이죠. The pressure build-up because of flash formation is controlled, proper design of gutter and flash land. 그래서 이 뒤쪽에, 요쪽에 남는 부분, 이걸 거터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랜드, 이 디자인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은 이게 너무 이게 랜드, 그러니까 랜드가 여기죠, 랜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이 이제 거터인데, 그래서 이 거터에 랜드는 이제 들어가는 만큼이고 거터는 여기 남는 만큼이, 여기에 이제 이런 게 이렇게 생기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플래시가 될 텐데, 그래서 이 랜드의 어떤 너비라고 한다라던가 이 얼마만큼 폭을 얼마나 할 것인가, 거터의 형상, 이 남는 부분을 얼마나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잘 되고 안 되고, 거터의 영역이 너무 작으면 플래시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에 또 이상한 메탈 플로우가 걸리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시까지 우리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포징 방법, other forging operations 보시면은 offset forging, offsetting 배웠죠. 그래서 이 offsetting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높이가 낮아지고 그 다음에 너비가 커지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It is a deformation operation in which a cylindrical workpiece is increased in diameter. 그래서 이게 너비가 그 지름이 직경이 커지는 거고 높이는 작아져야겠죠. With reduction in length, 길이는 작아지는 겁니다. In industry practice, it is done as closed die forging, 뭐 형단주 같은 형태고요. Offset forging is widely used in the fastener industries to form heads on nails, bolts, and similar products. 그래서 어쨌든 컨셉 자체는 이 그 직경을 늘리고 그 다음에 줄이는 거는 여기에서의 이런 그 하이트를 줄이는 거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서 생각해 보면은 이쪽에 우리가 뭐 나사 같은 걸 만든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사를 만들어야 되면은 여기에서 이 부분을 이제 이게 이런 봉상 형태를 다두고 이걸 잡아주는 거죠. 잡아준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정리를 딱 해서 이걸 꾹 눌러주는 겁니다. 꾹 눌러주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일어나는 과정이 바로 업세팅이죠. 그래서 이제 이 다이아미터는 증가하고 하이트는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여기서 꾹 눌러서 잡아주게 되면은 결국에 나사의 헤드 형태가 나오니까 이게 일종의 업셋 포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서 좀 더 자세하게 들으면 헤딩, 아예 헤딩이라고 하면 아예 그 머리 부분을 만드는 건데, 자, 헤딩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냥 여기에서 아예 뚫려가지고 펀치로 누르는 경우, 아니면 이렇게 여러분 둥근 나사 같은 거 보셨죠? 둥근 형태로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는, 이런 거 이제 내부에 이렇게 있어야 돼. 내부의 형태가 이렇게 돼 있고, 밖에서 눌러주면 되겠고, 육각형 모양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내부와 외부를 섞어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어떤 거 들어가는 게 워크피스 들어가는 long bar stock, 그래서 굉장히 긴 바 형태가 들어요. fed into the machines by horizontal sides. 그래서 이제 수평하게 쫙 들어간다는 거죠. The end of the stock is offset forged. 이쪽에 있는 부분이 offsetting 되는 게 헤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And the piece is cut to appropriate length to make the desired product. 그래서 이게 우리가 원하는 뭐 그런 만큼 나중에 되기 위해서 딱 잘라버리면 되겠습니다. The maximum length that can be offset in a single blow is 3 times the diameter on the initial wire stock. 그래서 이 길이를 우리가 이제 offsetting에서 한 번 딱 쳤을 때 생각해 보게 되면은 한 뭐 원래 있던 거에서 한 3배 정도까지 하는 거 괜찮지만 너무 많이 한 번에 욕심 부려 가지고 하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스웨이징은 이제 폭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웨이징은 뭐냐면 swaging is used to reduce the diameter of a tube or a rod at the end of the workpiece to create tapered section. 그래서 이 어떤 관 형태가 있는데 관을 우리가 여러분 뭐 텐트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끼우고 이제 조립하려면은 한쪽 부분은 이제 좀 작아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탁 끼워가지고 봉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한쪽 부분을 작게 만드는 공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그걸 바로 스웨이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웨이징은 이 단면적을 또는 이제 뭐 이 직경을 줄이는 공정이 바로 스웨이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tapered section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tapered는 이렇게 깔때기처럼 이렇게 줄어드는 거 있죠. 요렇게 내놓은 게 테이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스웨이징이 되겠고, 뭐 목적은 이제 이 테이퍼된 부분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게 단면적 작게 하는, 직경 작게 하는 겁니다. In general, this process is conducted by means of rotating dies that hammer a workpiece in radial direction in order to taper it as the piece is fed into the dies.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돌리고 하면서 여기서 다이로 꾹꾹꾹 눌러주면, 돌리면서 계속 눌러주면은 둥글둥글하게 딱 잡아지겠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이런 스웨이징이 되겠고요. A mandrel is required to control the shape and the size of the internal diameter of tubular parts during swaging. 맨듈러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어떤 경우에 이 내부에 어떤 거 집어넣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내부의 그 다이아미터 직경을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어떤 걸 잡아주기 위해서는 맨드렐 같은 게 내부에 들어있으면은 그 이상으로는 더 작아지지 않겠죠.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스웨이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롤 포징. 롤 포징은 뭐냐면은 이 그림 먼저 보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워크피스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 롤의 형태가 미리 뭔가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미리 깎아서 조각해 놓으면은 롤이 돌아가게 되면서 이렇게
또 돌아가면서 여기서 어떤 형태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롤 포징이 되겠습니까? 롤링과 포징을 동시에 하는 게 롤 포징이죠. It is a forming process used to reduce the cross-section of cylindrical or rectangular roll by passing it through a set of opposing rolls. 그래서 서로의 다른 롤 두 개 있어야 되겠고요. That have matching grooves. The RT, the desired shape of the final part. 그래서 어떤 그루브가 있어야 돼요. 그루브. 파여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루브. It combines both rolling and forging.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압연과 그 다음에 단조가 합쳐진 거고, but classified as forging operation. 근데도 어쨌든 이 중요한 거는 단조의 한 종류입니다. Depending on the amount of the deformation, the rolls rotate partially.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됐느냐에 따라서 이게 부분적으로 이제 롤이 돌아가게 되겠고, roll forged parts are generally stronger. 굉장히 강하죠. And possesses desired grain structure compared to machining that might be used to produce the same part.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 포징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 앞 단조를 하고 하면은 훨씬 더 이제 가공 경화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냥 단순히 머신을 하는 것보다는 더 높은 강도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계속 단조를 배우고 있는 단조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제 주조만 하면은 높은 강도를 얻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뭐 이 가공 경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단조를 통해서 강도도 향상시키고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표면 특성도 향상시키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비탈 포징. 오비탈 포징은 여기에서 어떤 이 회전 또 시키는 거죠. 회전시키면서 여기에서 회전시키게 되면은 요 밑에 부분이랑 위에 부분이 형태를 이렇게 만들면서 둥그랗게 만들어주는 거죠. In this process, forming is imparted to the workpiece by means of cone-shaped. 그래서 여기서 이 cone shape, 이게 콘처럼 생긴 거죠. 그래서 cone-shaped upper die that is simultaneously rolled and pressed into the work.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롤 계속 돌면서 그 프레스 계속 꾹 눌러주는 겁니다. The work is supported on a lower die. 그 다음에 여기 이 밑에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위에는 돌기만 하는 거예요. 위에는 돌기만 하고 lower die가 쭉 올라가면은 어차피 이게 위에서 눌러주는 거랑 같은 효과죠. Because of the inclined axis of cone, only a small area of work surface is compressed at any stage of forming.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돌잖아요. 이렇게 도니까는 만나는 부분은 되게 조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원이 이렇게 돌아간다 생각해보세요. 원형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은 실제로 딱 그 순간에 만나는 부분 한 라인만 만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As the upper die revolves, 회전한다는 거죠. The area under compression also revolves. 그래서 여기에서 밑에 있는 부분도 같이 돌게 되겠고, because of partial deformation contact at any stage of forming. 그래서 이 부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there is substantial reduction in press load requirement. 그래서 어떤 충분한 어떤 프레스가 필요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리면서 이런 식으로 단조를 해주는 게 오비탈 포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isothermal forging. 자, 이건 뭐냐면요. 이것은 hot forging operation. 굉장히 높은 열간 단조 중에 하나죠. In which the work is maintained at some elevated temperature during forming. 그래서 여기서는 열간 단조니까 높은 온도, 그러니까 elevated temperature고요. 그 다음에 the forging dies are also maintained at the same elevated temperature. 그래서 온도가 똑같아야 됩니다. 온도가 다이랑 그 다음에 workpiece랑 똑같아야 되죠. By avoiding chill of the work in contact with the cold die surface. 여기서 이 chill, 이게 차가워지면 안 되거든요. chill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차가워지면 안 되니까 the metal flows more readily and the force requirements is reduced. 그래서 여기서 빨리 이제 진행을 해야 되고 어떤 하중은 많이 필요하지 않죠. 왜냐면 열간 단조니까. The process is expensive than conventional forging and it is usually meant for difficult to forge metals. 이거는 비싸죠. 왜냐하면 열간 단조를 하니까. Like titanium, super alloys and for complex part shapes. 그래서 비싸니까는 좀 비싼 소재들 해줘야 됩니다. 타이타늄이나 슈퍼얼로이나 어떤 복잡 형상 가지는 거는 이걸로 해줘야 되겠습니다. The process is done in vacuum on inert atmosphere to avoid rapid oxidation of the die material. 그래서 이거는 어떤 진공이나 어떤 그런 쪽에서 해줘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온도가 높으니까 여기에서는 산화가 되는 걸 방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산화가 되는 걸 방지해야 된다. Avoid rapid oxidation.
그래서 이거는 뭐 진공이나 이런 환경 분위기, 아르곤가스 분위기 이런 데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단조에 대한 설명을 좀 마쳤고요. 그래서 좀 바쁘게 달렸어요. 사실 뭐 제가 바쁘게 달려온 이유는 뭐 이게 뒤쪽에 있는 부분 사실 뭐 여러 가지 케이스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바쁘게 달려온 것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뭐 우리가 다음 이제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익스트루전 여기 압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출은 이제 어떤 봉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압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extrusion is bulk forming process in which the work matter is forced or compressed to flow through a die hole to produce a desired cross-sectional shape. 그래서 어떤 우리가 원하는 이 cross-section, 그래서 이 형태만큼 가래떡 뽑듯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쭉 뽑아내는 게 이제 extrusion이 되겠고요. 예를 들자면은 squeezing toothpaste from a toothpaste tube. 그래서 치약이 대표적 압출 과정이죠. 치약 여러 쭉 짜면은 쭉 나오죠. 그게 치약 모양이 앞쪽의 모양이 원형이다. 원으로 나오고 여러분들이 어릴 때 보면은 별 모양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 별 모양에서 별 모양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압출의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장점, advantages. Variety of shapes are possible. 그래서 다양한 형태를 할 수 있죠. Especially using hot extrusion. 특히 이제 높은 온도에서 하게 되면 다양한 모양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Grain structure and strength properties are enhanced in cold and warm extrusion. 그래서 이 압출하면 당연히 이것도 이 전체 원래 두께가 이만했다고 하면은 줄어들잖아요. 줄어들면서 이렇게 쭉 빠져나오니까는 이 기계의 특성이 향상됩니다. Close tolerance are possible. 이거는 이제 거의 형태가 우리 원하는 다이아미터 그대로 맞출 수 있겠죠. 이 뭐냐에 따라서. Mainly in cold extrusion. 특히 이제 냉간, 즉 상온에서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최종 모양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압출의 종류, types of extrusion, direct or forward extrusion, indirect or backward extrusion.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또 이제 앞쪽으로 하는 방법이 또 이제 간접 방법. 그래서 직접 단조, 간접 단조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접 압출, 간접 압출이 있습니다. 자, 직접, direct extrusion. 자, 이거는 metal billet is first loaded into a container having die holes. 맨 처음에 이건 뭐 그림을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다이렉트 익스트루전 보시면은 처음에 이게 이 워크피스가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서 꾹 누르는 그대로 그 방향으로 나오는 게 이 다이렉트 방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인다이렉트 익스트루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얘를 여기 있죠. 인다이렉트 익스트루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누르는 방향에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튀어나오죠. 반대 방향으로. 누르는데 반대 방향이 튀어나오는 게 이 간접 방법.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익스트루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당연히 직접적으로 만나니까 having die holes 만나게 되겠고, a ram compresses material. 그래서 이 램이 이 소재를 압축을 시키죠. 그 다음에 forcing it to flow through the die holes. 그래서 쭉 그 die hole로 눌러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some extra portion of the billet will be present at the end of the process that cannot be extruded. 그래서 뒤에 그 압출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압출 안 돼. 끝까지. 왜냐면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끝까지 아무리 해도 그럼 끝까지 완전 탁 하고 끊어지진 않겠죠. 그러면 뒤에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하면 but 안 되는 그 뒷부분. 그래서 it is separated from the product. 그래서 이거는 최종 생산물과는 구분돼야 되겠죠. By cutting it just beyond the exit of the die. 그래서 이거는 하고 나중에 탁 잘라줘야 되는 부분이 but가 되겠습니다. Direct extrusion은 이제 뭐 그냥 일반적인 방법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a significant amount of friction.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떤 마찰력이 이제 존재하죠. Significant amount of the friction exists between the billet surface and the container walls. 그래서 이 사이에 마찰력 있겠죠, 당연히. 요 사이에 마찰력 있습니다. 요 사이에. 그다음 요 사이 이런 다 마찰력 있는 거죠. 자, 요런데. 자, 있고요.
As the billet is forced to slide towards the die opening. 그래서 이쪽 갈 때 다 마찰이 있고, because of the presence of friction, 마찰력이 있으니까 a substantial increase in the ram force is required. 그래서 이거 하면서 점점 이 속도, 이 ram 또는 ram force, 이 하중 이런 것들을 점점 증가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increase the ram force. 그래서 점점 힘을 많이 줘야 돼요. 마찰력이 걸리니까. 그 다음에요. 이 tat direct extrusion, 이제 열간 직접 압출 방법일 경우에는 the friction problem is increased. 열간일 때 오히려 더 이제 그 friction problem, 압출에서의 문제, 그 마찰력 문제가 더 커집니다. 왜냐면은 by the presence of oxide layer on the surface of the billet. 그래서 이 표면에 이게 산화층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옥사이드 빌렛이 있다. 옥사이드 레이어가 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더 마찰력이 커지는 것이 되겠고요. This oxide layer can cause defects in the extruded product. 그래서 이 표면부에 이제 산화층이 있으면은 다 나중에 뭐가 되겠습니까? 디펙트 되는 거예요. 디펙트가 될 수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In order to address these problems,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A dummy block is used between the ram and the work billet. 그래서 어떤 그 dummy block, 어떤 다른 그냥 여기 쓰지 않는 그런 블럭을 이제 놔두는 것이 가능하고요. The diameter of the dummy block is kept slightly smaller than the billet diameter. 그래서 그 더미는 이제 당연히 이제 빌렛 다이아미터보다는 좀 더 작아야 되겠죠. So that a thin layer of billet containing the oxide layer is left in the container. 그래서 그게 이제 이 더미가 있었으니까 굉장히 그 표면부에 있는 그 옥사이드 레이어는 그 이제 컨테이너 앞쪽 그 여기에 그냥 남아 있고 최종 제품에는 안 걸리게 되는, 그래서 더미가 있어가지고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Leaving the final product free of oxides.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열간을 할 때는 우리가 이 옥사이드 프리하게 만들 수 있도록 어떤 더미 블락 같은 것들을 끼워서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보시면은 hollow sections. 이거는 구멍 준공이라고 해요. 한국말로는 준공. 구멍 뚫렸다고 해가지고 준공이라고, 준공. 그러니까 준공이 있는 경우에는 like tubes can be made using direct extrusion setup shown in above figure.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준공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내부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부에 있는 게 맨드레일이에요. 맨드레일. 이게 있어야만 당연히 쭉 나갈 때 쭉 가면서 구멍이 뚫린 형태로 가겠죠. 자, 이렇게 되겠고 그래서 이 맨드레일 있어야 되겠고, the starting billet is prepared with a hole parallel to its axis. 이게 평행하게 준비가 되고, as the billet is compressed, 이게 이제 압축이 되게 되면은 the material flows through the gap between the mandrel and the die opening. 그래서 이 맨드레일과 die opening 사이로 이렇게 쭉 통과하니까 이 준공이 있는 형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hollow section을 만드는 법이 되겠죠. 두 번째로는 간접 압출법, indirect extrusion. 자, 간접은요, in this type, the die is mounted to the ram and not on the container. 그래서 이거는, 뒤쪽 아까 그림 보셨죠? 그래서 다이가, 여기에서 이제 이 컨테이너가 이렇게 있고, 다이가 이제 컨테이너 이 안쪽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 이걸 쭉 누르면서 이렇게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가 오히려 여기서 어디에 있냐면은, 그 램에 그냥 이제 달려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다이렉트한 방법 같은 경우에는 램이 여기 있고 다이는 여기 따로 있잖아요. 따로 그냥 두 개 구분되어 있는데, 인다이렉트는 이 램에다가 다이가 달려있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As the ram compresses metal, it flows through the die hole on the ram side, which is opposite direction to the movement of ram. 그래서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대 방향으로 가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간다. 반대 방향으로 간다. Since there is no relative motion between the billet and container, there is no friction at the surface. 이건 거의 이제 간접 방법의 장점은 뭐냐면은 이 약간 그 마찰력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요. 그래서 no friction at the interface. 왜냐면은 이거는 직접 방법은 여기서 이제 마찰돼 가지고 요런 부분들이 다 마찰돼 가지고 어떤 그거에 영향이 좀 많이 있는데, 인다이렉트한 방법은 그럴 게 없죠. 왜냐면 이게
여기서 보시면 이거 안쪽으로 쑥 들어가잖아요. 안쪽으로 쑥 들어가고 여기서도 쑥 들어가니 반대로 쑥 나가니까 어차피 내가 미는 만큼 그냥 쑥 빨려 나오는 거잖아요. 그냥 이거는 억지로 밀어 넣는 게 아니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마찰에 의해서 별로 크게 고민 안 해도 됩니다. And hence the ram force is lower than in direct extrusion. 그래서 천천히 해야 되죠. 천천히. Limitations. 한계가 뭐냐? Lower rigidity of the hollow ram. Difficulty in supporting the extruded product at the exit. 그래서 lower rigidity. 그래서 이거 약간 이제 좀 hollow 요게 이제 계속 쓰기가 견고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계속 이 상태로 요거를 그대로 쓰다 보면 좀 마모도 발생할 수 있고 좀 튼튼하지 않을 수 있겠죠. 왜냐면은 이거는 램이 그냥 밀어주면 되잖아요. 뭐 다이렉트는 램 별거 없어요. 그냥 이거 쭉 밀기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그냥 요 다이 형태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인다이렉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 램이랑 다이랑 같이 있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고 좀 잘 이제 유지하기 쉽지 않죠. Difficulty in supporting the extruded product at the exit.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건 이제 남는 게 뭐라고 했으니까 버트가 남다고 했죠. 맨 마지막 부분에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맨 마지막 부분까지 갔을 때 여기에서 이제 쭉 빠져나오고 이까지 갔을 때 어떤 여기에서 이제 홀딩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 압출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요 부분 뭐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압출은 이제 여기서 이게 직경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remaining billet length, 그다음에 ram pressure P, 그다음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final diameter. 그래서 요 부분 뭐 같이 보시면은 뭐 간단하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압출비 중요한 압출비죠. 그래서 extrusion ratio라고 하는 거는 이건 단면적 갖고 해야 돼요. 단면적.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extrusion ratio는 단면적이다. 그래서 이거는 비율을 볼 때는 처음에 단면적이랑 최종 단면적 생각했을 때 처음 단면적이 더 크죠. 그죠? 최종이 더 단면적 작으니까 뭐 몇 대 몇, 뭐 25대 1, 뭐 그다음에 뭐 16대 1,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건 이제 스트레인으로 보게 되면 트루 스트레인으로 해야 되니까 로그를 취해주게 되겠고, 그러면 이제 단면적이니까 로그 취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앞에서 많이 배웠던 그 공식이죠. 그 공식을 쓸 수 있고, 여기서 똑같이 이제 y라고 하는 그러한 여기서 개수가 들어가는 개수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 어떤 입실론 n승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이 압출비에 대한 부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어차피 여기서도 yf라고 하는 그 압출에 대한 개수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압출에 대한 개수가 들어갔을 때 여기 앞에서 나오는 그 입실론 값에다가 입실론 값에다가 우리가 이제 어떤 걸 해주냐면은 이 입실론 x라는 게 바로 이제 extrusion strain이거든요. 그래서 압출을 했을 때 얼마만큼 스트레인이 걸리냐. 그다음에 a와 b 같은 경우는 그냥 실험적으로 들어가는 값이고 뭐 여러 가지 실험적 값들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이 마찰력에 대해서 또 계산을 해줘야 될 수가 있겠죠. 마찰력 굉장히 중요하니까 마찰 개수 같은 것도 집어넣고 여기에서 이 PF라고 하는 거는 추가적으로 additional pressure, 어떤 거를 더 마찰력에 대해서 더 줘야 되는 그런 이제 힘이 어떤 것인가, 압력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뭐 수식화 해가지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찰력이라는 게 또 중요하고 압출에 있어서의 개수들을 고려해줘야 된다라는 것까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공식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이 공식 쭉쭉 정리해가지고 보면은 이 추가로 더 줘야 되는 이 압력이라는 게 일단은 길이가 길수록 훨씬 더 많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단면적은 클수록 사실은 별로 안 든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이 길이가 남아있는 길이가 이 길면 길수록 어떻겠습니까? 길면 길수록 당연히 힘이 많이 들겠죠. 마찰력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L이라는 부분, 2L로 해서 분자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근데 요 부분, 요 D0라고 하는 거는 이 길이는 길면은 힘을 더 많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더 있어도, 뭐, 커도 괜찮은, 크면 오히려 더 작아지는, 로드가 많이 안 걸리는. 그래서 이거는 커지면 로드가 많이, 이걸로 커지면은 별로 압력이 별로 안 걸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걸 이제 그래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에서 이 직접적인 방법에서는 굉장히 마찰력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나중에는 그래도 쭉 점점, 왜냐면은 remaining length가 줄어드니까요. 점점 L이 줄어드니까 점점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간접 방법에서는 크게 뭐 영향이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슬라이딩 프릭션, 스티킹 프릭션부터는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압출에 대해서, 단조와 압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